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박영호 대표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예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서 어떤 이슈들을 선정하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3번 문항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써야 하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사회 이슈 자체가 본인이 지원한 직렬과 사업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슈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제 서술을 할 때 있어서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부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외부라고 하면은 경쟁사의 동향일 수도 있을 거고, 전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한 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각종 트렌드가 변화한 거, 또 신기술이 도입된 것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변화한 것들,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규제가 변화한 얘기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외부에서의 변화 중에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따라 삼성전자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혹은 그것이 찾기 힘들다면은 삼성전자가 외부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정도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렬에 맞춰서 그 직무 수행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는요, DX 부분에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좀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DX 부분에서도 MX 사업부,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쪽에서 지원을 하실 경우에 이런 이슈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예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AI를 전면에 내세운 갤럭시 S24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온디바이스 기반 AI와 클라우드 기반 AI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들이 추가된 신상품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멈춰 보시고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DA 사업부 쪽에서 가전 사업부 쪽에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하나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후의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반적인 그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전기 소비자 가격조차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점차 연료나 전기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찾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대규모 가전업체들 같은 경우에 히트펌프와 같은 거 혹은 AI와 같은 기능들을 추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이걸 국제 박람회에서 보여주는 추세가 생겼다, 이런 이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DS 사업 부분 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요, 이제 한계에 부딪힌 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더 이상 집적도 자체를 올리기가 어려운 반도체의 특성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SoC의 이제 고성능화에 따라서 칩 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레티클 사이즈 자체의 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EUV 노광 장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비용 효율성, 비용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데 일종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 미세화가 기존에는 수율 증가로 이어져 왔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 자체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수율이 거꾸로 감소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했다는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은요, 무어의 법칙의 부작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신뢰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2008년도에 이제 퀀타스 플라이트 72편이 15초간 400피트를 자유낙하하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원인을 알고 보니까 운항 상태를 저장하고 비행기 운항에 반영하는
컴퓨터 3대 중에 2대가 동시에 오작동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로우 해머라는 걸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MLC 난드나 SRAM 등의 메모리의 공정 미세화가 되면서 불량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리해 놓은 내용은 전자공학적인 측면에서 한계인데요. 파워 월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에 한계에 부닥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전력 소모를 늘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성능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데, 쿨링이라든지 전력 코스트 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력 소모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봤을 때 반도체 스피드 리미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2005년부터 24년, 근 20년 동안에는 단일 코어 스피드 상승은 굉장히 미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중 칩 결합이라든지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D램 입출력,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스피드 리미트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공학적인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메모리 제조사들의 캐펙스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D램 같은 경우는 텍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제조사 같은 경우 24년도 캐펙스 전략을 텍 마이그레이션 측면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이제 HBM 카파가 증설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뉴스에서 삼성이 HBM3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었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도 이런 카파 증설이 예고되었다가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은 메모리 수익성 개선, 수익성 자체를 높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 3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4년 투자 방향성이 1A랑 1BNM, 선당 공정 투자랑 HBM 카파 증설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잠깐 영상을 스탑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